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오미영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종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종로구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함께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0조의 2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하실 세 분의 후보자들을 각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 그리고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것임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3번 정의당의 배복주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입니다.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2번 무소속 김영종 후보입니다. 네, 종로 가족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기호 12번 김영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열띤 토론 부탁드리겠고요.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잘 아시겠지만 인신공격이라든지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하는 것, 그리고 품위를 해치는 발언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 주제를 벗어나는 발언은 꼭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조연설에 해당하는 시작 발언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지는 시간은 1분이니까요. 이 시간을 유념해 주시고 먼저 순서에 따라서 배복주 후보께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저는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배복주입니다. 이번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민주당 후보가 없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태행보수 최재형 후보이냐 아니면 진보 사당 개혁 진보 사당 단일 후보 배복주이냐에 대한 선택의 선거입니다. 정치 1번지 종로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사회의 정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언제나 앞장서서 현명하게 선택하셨습니다. 갑작스레 거대 정당에 입당해서 종로를 기회 삼아 국회의원 한 자리 하겠다는 후보 또는 자신의 당을 배신하고 꼼수로 출마한 그런 후보가 미래 정치의 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가 그동안 돌보지 않았던 가려진 시민들 대변하겠습니다. 장혜성 당사자 후보 저 배복주가 진보 정치를 넘어 반칙과 거짓말하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 정치를 이끌겠습니다. 네, 1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다음은 최재형 후보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재형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경제도 참 어려워졌습니다. 참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종로는 흔히 정치 1번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우리 종로 구민들의 삶을 챙겨주지는 못했습니다. 종로구는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종로가 살아야 서울이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저는 법관으로서 감사원장으로서 평생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저 최재형이 살기 좋은 종로, 미래가 있는 종로, 품격 있는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종로의 새로운 변화, 기호 2번 최재형입니다. 네, 이어서 김영종 후보의 기조연설 이어지겠습니다. 네, 종로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2번 김영종입니다. 12번이라는 기호를 받고 나서 이것도 운명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12년간 함께 살펴온 종로입니다. 앞으로도 1년 12달 오직 종로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뜻으로 아마 12번의 기호가 저에게 왔다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종로를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종로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또 이게 당연하지 않은 것이 지금 종로의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종로가 종로 구민의 삶과 무관하게 정치적 또 이념적 대결의 무대가 되어야 합니까? 이번 제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려고 합니다. 무소속 출마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온 것은 우리 종로 출신 국회의원 후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후보가 일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분씩 시간을 드렸죠. 시작 발언 약간 짧은 감이 있습니다만 잘 맞춰서 해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 순서는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이 모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됐고 우리나라 또한 일상생활 자체가 코로나를 안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다 보니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위드 코로나에 맞선 경기 활성화 대책과 특히 상권이 밀집한 종로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위드 코로나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후보자의 그 답변 시간은 1분 30초를 드리게 됩니다. 답변은 순서에 따라서 최재형 후보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방역 대책의 가장 큰 피해자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이십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가장 잘 협조하고 고통을 인내해 오신 분들이신데 이 잘못된 방역 대책으로 인한 피해가 오롯이 그분들이 몫이 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입으신 손실,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소급적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국가는 이미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절성 독감으로 분류하고 일상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부는 아직도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방역 패스를 고집하고 방역 대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과학적인 백신 패스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방역 지침 근본적으로 손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종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지 이 종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권이 부흥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종로에는 많은 문화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많은 분들이 종로에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종로를 만들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1분 30초가 경과됐고요. 다음은 김영정 후보 답변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호 12번 김영종입니다.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과 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종로구의 개인 사업자가 약 한 6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법인과 합하면 약 7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재난지원금이 손실보상 등 현재의 지원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시장의 자생력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이제 더 이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코로나 보건위기뿐 아니라 생활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물론 저소득층이나 저영유아, 노약자, 장애인 그리고 취약계층의 생활은 정말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경력 단련 여성들의 일자리 만들기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들의 돌봄 체제를 확실하게 재정비하고 또 이것은 국가 사회의 역할입니다. 부모나 자식의 도리 희생으로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돌봄을 넘어서 사회적 돌봄 그리고 그것은 더 깊고 넓어져야 됩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돌봄 체계가 강화한다면 아마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또 건강성을 높이는데 아주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을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복주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특히 종로의 소상공인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코로나 재난 앞에서 고통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재난을 기회로 더 부자가 되었고 힘없는 소상공인, 청년, 시민들은
더 고통이 전가되었습니다. 코로나 재난 앞에서 국가는 과연 국민을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국민들이 해옵니다. 저 배복주와 정의당은 코로나 재난으로 고통받았던 해고 노동자, 취업 기회를 잃은 청년들, 이 피해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00% 보상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이 큰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은 대선 시기가 다가오니 이제 와서 손실보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처음부터 100%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요구하면서 싸워왔습니다. 선거 때만 남발하는 공약이 아니라 재난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정의당의 원칙입니다. 이는 재난이 끝날 때까지 원칙이고 저도 종로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부분을 끝까지 지키고 소상공인을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한 2초 남겨두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렇습니다.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화두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죠. ESG가 세계 표준으로 등극한 만큼 국내 대기업들도 ESG 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심권에 자리한 종로구는 대기업이 밀집된 지역인데다가 문화재 보전 등 생활 환경도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도심 환경과 문화재, 일상생활 등을 아우를 수 있는 ESG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특히 종로구 현실을 감안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를 드릴 거고요. 답변은 이번엔 김영종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호 12번 김영종입니다. 저는 건축사로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보면서 참으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축을 잘하는 국회의원이 한두 명 정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란 뜻의 ESG에 대해서 여전히 생소하게 느끼신 분이 많을 텐데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예방하는 그게 바로 ESG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바른 경영입니다. 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 경영이나 지방자치단체 운영에도 ESG 경영이 도입돼야 합니다. 저는 생색내기용 ESG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행 가능한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종로구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건물도 또 노후도가 높습니다. 우리 생활형 뉴딜 정책의 정착과 확산이 시급합니다.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노후 건물의 친환경 전환이 중요합니다. 가금주택을 확대해서 단열 창호나 교체한다든가 등기구를 교체한다든가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어서 바로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을 병행해야 되고요. 신축 건물은 에너지 제로 빌딩 구현을 공공건물이 먼저 선도하고 또 민간 건물에서도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아질 때 큰 흐름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때. 네, 1분 30초 경과하면 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이번에는 배복주 후보 답변을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정의당 배복주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이윤 추구만 하면 된다라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이제 세계적인 기후 위기를 맞아서 환경에 대한 보전을 비롯해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의 절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업의 책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고 또 필요하다면 규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로에는 SK에너지를 비롯해서 우리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ESG 경영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로 국회의원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경영에 있어서 지배구조가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는 사무용, 상업용 건물이 많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로를 찾는 시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 그리고 문화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미래의 종로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잘 살 수 있는 기업의 경영 그리고 책임을 네, 이제 마지막으로 최재형 후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ESG 환경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건강한 지배 구조는 지속 가능한 기업 활동에 있어서 이제 기업이 지켜야 할 가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와 함께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종로에는 기업의 사회공헌을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4대군과 종묘를 포함한 각종 문화재도 많고 또 공연시설, 공연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맹학교, 농학교 등 장애인시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등 복지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기업이 이런 사회적 공헌을 원활히 다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과 잘 연계시켜주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공헌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ESG 경영, 기업과 사회가 서로 윈윈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것을 알고 우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도 ESG 경영이라는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유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로는 전통적으로 북촌, 한옥마을 등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도심 환경의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감안한 도심 개발 역시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이처럼 보전과 개발을 조화해야 하는 종로의 특수성에 맞는 발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배복주 후보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로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 이번 정의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배복주입니다. 제가 종로에 살면서 느낀 건 종로는 전통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종로는 사실 보존과 개발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주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도서관 등 공공성을 확대하는 공공시설을 많이 확충하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숭인동, 창신동 일대의 노후 주거지역은 원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이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동과 북촌마을 일대는 세계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존과 정비를 집중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세계인들이 종로의 그대로의 모습, 참모습에 반해 더 찾을 수 있도록 역량을 잘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전통과 보존은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일 수 있지만 주민의 삶이 기반 위에서 현명하게 방안을 만든다면 굉장히 이 조화로운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안별로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시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형 후보 답변 시작을 해주실까요? 네.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해야 합니다. 보존이냐 개발이냐 이것이 꼭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상생적이고 또 상호 발전적이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테마입니다. 각종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일정 범위에서 규제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규제들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검토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의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도시 재생사업 중심의 정비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이것은 이미 실패된 정책이라는 것이 판명됐습니다. 도시 재생사업은 실질적인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보여주기 행정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세금이 낭비되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종로에는 개발이 필요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의 개발 방식은 무엇보다도 주민의 뜻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개발 방식을 정하고 주민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합리적인 개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과 개발이 조화된 종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약간의 시간은 여유가 있었나요? 마지막으로 김영종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12번 김영종입니다. 제가 종로구청장을 일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고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말로는 참 쉽죠. 막상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슬기롭게 풀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개발과 보존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종로의 재산적, 환경적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개발은 개발대로, 보존은 보존대로 종로만의 황금 비율에 맞는 조화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보존을 위해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규제는 양과 강도에 비해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은 규제는 강한데 지원은 미미한 게 문제입니다. 보존을 위해서 주민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 등 획기적인 혁신적인 보존 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개발이든 재생이든 주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잘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오래된 것은 힘이 있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존할 것은 철저히 보존하고 복원을 해서라도 관광 문화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의 흔적을 잘 찾아야 됩니다. 개발할 것은 건강한 미래형 첨단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그리고 우리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약간의 시간 여유 있었습니다만 잘 맞춰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자의 공통 질문 3가지에 대한 답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보고 각 후보자들끼리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토론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후보자께서 공약을 먼저 발표하시면 상대 2명의 후보자가 각각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후보자별 공약 발표 시간은 3분이고요. 공약을 듣고 난 후에 후보자들은 각각 30초간의 개별 질문 또 한 번의 보충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답변 시간 역시 각각 1분 30초씩 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다 되셨겠죠? 그럼 먼저 최재형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3분 동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저의 일념은 종로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살기 편한 종로, 일하기 좋은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종로는 주거 환경이 불편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장사도 힘들어서 가게 문 닫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를 떠나고 또 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라는 이름에 걸맞는 교육과 문화, 경제, 교통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첫 번째, 청와대를 종로 구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청와대로 인해 그동안 종로 구민들께서 겪으셨던 많은 불편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청와대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청와대의 공간이 종로의 새로운 변화의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교육 1번지 종로의 부활입니다. 정치 1번지 종로라는 타이틀보다는 교육 1번지라는 타이틀이 더 절실합니다. 종로에는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배출해냈던 많은 명문학교들이 있습니다. 자사고를 부활하고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교육 1번지 종로의 옛 명성을 회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교육 때문에 종로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그동안 도시 재생에 치중했던 도시정비 사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각 지역별로 주민의 뜻을 수렴해서 재개발 문제가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추진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힘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은 종로 상권의 중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인프라입니다. 어디든지 쉽고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과 경전철 강북 횡단선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세검정 쪽에서 남북으로 동서로 나가는 교통도 편리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종로의 목소리가 중앙정치에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 유권자 여러분, 저희 진심을 담아 겸손하게 주민을 섬기며 일하겠습니다. 반드시 종로의 새로운 변화를 이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분 잘 지켜주셨나요? 최재형 후보의 그 3분 공약 발표를 들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상대 후보들이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별 질문, 보충 질문 이렇게 두 번을 하실 수가 있는데 순서는 김영정 후보께서 먼저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최재형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먼저 시작해 주시죠. 이때 질문 시간은 30초 쓰시면 되겠고요. 이제 답변은 이제 1분 30초 이어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시작해 주실까요? 네, 공약 말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건축 규제 지역의 주민의 재산권 회복을 위해서 개발권 양도제 TDR 제도를 도입 공약했습니다. 최재형 후보의 책자에 보니까 건축 결합제도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건축 결합제도는 이미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결합제도가 실효성이 없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특히 규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재산권을 네.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잘 30초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으로 네, 질문을 일단 제안해 규제 지역의 크게는 이제 한옥 보존지구가 있습니다. 한옥 보존지구에 대해서는 한옥 직불금 제도를 저희가 시행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용적률 거래제는 이제 한옥 보존지구 외에도 개인적으로 본인의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용적률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 그것을 거래하게 함으로써 재산권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용적률 거래제고요. 이러한 용적률 거래제가 일부 이제 비슷한 제도가 이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고는 있지만은 너무나도 그 조건이 까다롭고 또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거래제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국민들의 재산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 용적률 거래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30초 남아 있는데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충 질문 가능하시거든요. 여기 예. 30초 쓰세요. 금방 말씀하신 개발권 TDR 제도, 개발권 양해제 이것은 아직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주장한 것은 없는 제도를 이번에 새로 도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 보호 지역이나 아니면 지금 종묘 주변이나 그다음에 한옥 보존 그리고 성곽 주변에 우리 많은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지역에 집을 못 짓게 된 부분들을 용적률을 다른 데서 강남이나 여의도에서 좀 사가라. 개발업자 사가니까 우리 국가 예산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좀 해보자는 얘기고요.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30초가 경과했습니다. 네, 30초에 지금 제한합니다. 김영정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제도가 종로 구민들을 위해서 유익한 제도라면은 저는 그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용적률 거래제도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말씀드린 겁니다. 1분여가 남아 있습니다. 더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지금 주어진 시간은 공약 발표와 여기에 대한 개별 질문, 보충 질문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여기서 매듭을 짓고요. 이번에는 배복주 후보께서 최재형 후보에게 개별 질문부터 먼저 시작을 해주시죠. 30초 쓰시면 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사진을 좀 보고 놀랐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 그 최재형 후보님 공약 중에 성평등 공약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낙태죄 폐지 반대 1인 시위도 하셨고, 근데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위헌일 때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다라는 헌법재판소 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후보님이 이런 인식과 행보가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낙태죄에 관련된 찬성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미 낙태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했고 저희가 뭐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여성의 어떤 신체적인 자기 결정권이 중요한 것만큼 태아의 생명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성의 신체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목소리를 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아는 뱃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 태아 그 생명권은 정말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생명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태아의 생명권을 좀 더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서의 어떤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시위에 나섰던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낙태죄를 전면적으로 다시 규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제 그 태아의 생명권 이거는 결국은 그 태아들이 이제 그 태중에서 자라서 태어나고 또 이 사회에서 이제 하나의 인간으로서 생명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 말 못하는 태아의 그 생명권을 함부로 우리가 네. 예. 답변 시간은 이제 끝났고요. 최재형 후보께 보충 질문 또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 어쨌든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벌써 2년이 넘어서 존중한다는 입장인데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 이제 최재형 후보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우리 한국이 사실 국가가 인구 정책으로 여성의 이 임신 출산을 통제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시대와는 좀 다른데 이와 관련해서 여성의 건강권이나 성과 재생산권에 관련된 공약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 발표한 공약 내용에는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여성의 어떤 그 건강권이나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제가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정말 자신들의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또 평등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뭐 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1분 정도 남아 있는데 더 다른 발언이 없으십니까? 최재형 후보님께서 시간을 더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재형 후보께서 지금 공약 발표를 하셨고 나머지 두 후보께서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이어가셨는데 그 순서를 이번에는 김영정 후보님의 공약 발표로 이어가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 3분인 것 잘 알고 계시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호 12번 김영종입니다. 저는 32년을 종로에서 살았습니다. 구청장으로 12년간 종로 구석구석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려왔습니다. 일 중독자라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랬습니다. 그런 종로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종로는 잠재력이 충만한 도시입니다. 잠재력은 첫째, 녹색 벨트와 공존하는 주거 공간입니다. 종로 어디에 살든 어렵지 않게 숲과 공원에 접할 수 있습니다. 직주 근접이 가능한 도시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둘째, 종로가 전체 하나의 미술관,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자원입니다. 미래의 콘텐츠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풍부한 유동인구와 종로의 특유의 산업적 기반입니다. 유동인구는 침체된 상권을 살릴 수도 있고 봉제, 주얼리, 패션 산업으로 충분한 성장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거, 문화, 산업이라는 종로의 3대 잠재력이 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약과 정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종로 트라이앵글 전략입니다. 종로의 대표적인 정책 중심으로만 좀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재 보호구역 등 건축 규제 지역에 개발권 양도제 TDR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태적, 문화적, 친환경적 주거 공간을 존속시키면서도 규제로 인해서 침해된 재산권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개발할 지역은 최첨단 스마트 복합 개발을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종로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살려서 한류의 중심지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이견이 기증관이 숲과 함께 들어서면 종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예술 도시가 될 겁니다. 이번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한옥, 한복, 5대 전통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종로의 전통문화 또 예술적 자원을 토대로 해서 문화예술인과 학교, 기업이 협력해서 창의력을 키우는 인문교육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셋째, 풍부한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종로 상권의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지금은 마케팅 전쟁 시대입니다. 종로 상권에 대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 고유의 봉제, 주얼리 산업은 스마트 앵커 시설 확충을 통해서 패션 산업으로서의 신성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문화 산업의 삼각 전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삶의 질 1번지 종로입니다. 삶의 질을 높여야 종로에 사는 사람들의 만족감과 행복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저 김용종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예, 여유 있게 마무리 지으셨는데 이제 상대 후보의 개별 질문, 보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배복주 후보께서 준비하시면 되겠는데요. 김용종 후보께 개별 질문부터 시작해 주시죠. 30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국회의원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좀 대통령 대선과 또 런닝메이트로 또 저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처음 당선되시고 주식 백지 신탁하셨고 원래 2달 만에 처분해야 되는 거죠. 결국 구청장 사퇴하고 민주당 탈당하고 10년 만에 백지 신탁 해지했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고위공직자 필수부동산에 주식 백지 신탁 도입해서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 매각하는 제도 공약으로 냈습니다. 후보님, 그간 주식, 부동산, 재테크와 정반대 공약인데 어떻게 시간은 경과됐지만 네, 시작해 주세요. 비상장 주식의 백지 신탁 문제는 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저는 시행했습니다. 구청장 바로 들어가서 백지 신탁을 할 건지 말 건지 심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심사 과정에서 백지 신탁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대로 따라서 백지 신탁을 했고요. 백지 신탁한 이후에는 그 백지 신탁 된 재산은 아예 등록에서도 빼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각한 경우는 매각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매각한 경우가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매각을 하려면 해주든지 아니면 뭔 수를 해야 되는데 법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제 책임이라고 공박하지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백지 신탁이 끝난 다음에 제가 그 회사를 다시 평가를 해서 공인회계사의 평가에 의한 금액을 이번에 신고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으라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저는 했습니다. 법대로. 시간 조금 더 남아 있지만 이제 다 쓰신 거죠? 그럼 이제 보충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낸 공약과 이제 좀 배치되는 어떤 행보를 하셔서 질문을 드렸고 어쨌든 네네. 질문을 공직자는 어쨌든 국민을 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핑계 없는 무덤이 없고 이유야 있으시겠지만 저는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시민단체 고발도 받으셨는데 지금이라도 주식 매각이나 지금 건물들 다 처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네, 답변 시작해 주십시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회사가 전문 경영인에 맡기고 저는 공직에 들어왔는데 그 전문 경영인이 회사가 망했으면은 이 주식이 없어졌을 겁니다. 회사가 망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정말 공직에 나가서 참으로 열심히 그리고 청렴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리고 창의적으로 일했는데 그리고 종로를 엄청나게 바꿔놨는데 이 공직자는 절대로 재산도 갖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주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도를 보완하셔야 돼요. 사업한 사람이 망해버리면 없어질 재산이란 말이죠. 사업이 좀 좋아져서 우리 직원들 여러 명이 먹고 사는데 그 회사가 좀 커지니까 금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난 금액의 재산이 불었다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사업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럼 누가 공직만 해야 됩니까? 특히 선출직 공직자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 한 25, 6초 남아 있는데
이제 그만 쓰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최재형 후보께서 그 질문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개별 질문 그리고 보충 질문 두 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질문 시작해 주시죠. 네. 종로 인구가 2010년도에 약 17만 명이었고 최근에 이제 14만 5천 명 정도로 2만여 명, 3만 명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저출산 추세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많은 분들이 종로를 떠났다는 분석인데 김 후보님께서 이제 12년간 구청장을 하셨습니다. 삶의 질이 보장되고 살기 좋은 동네라면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공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우리 종로의 큰 문제이죠. 그게 인구가 계속 줄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첫째는 제가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환경입니다. 특히 사교육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정말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도심의 직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새로운 신산업을 위해서 전부 밖으로 나가는데 우리 종로에는 주로 전통 산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앞으로 우리 종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너무 과밀했던 도시가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도 보고요. 다만 젊은이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빨리 바꿔주는 것, 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다 보니까 출산율이 최저입니다. 바로 젊은이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녹지 지역의 자연 녹지 지역이라든가 또 도시 재생이든지 아니면 재개발 아파트를 짓든지 해서 많은 이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 다 하신 거죠? 그러면 최재형 후보께서 보충 질문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인구 감소의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주거 환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4년 전 구청장 선거에서 이제 김 후보님께서는 도시재생 적극 추진이라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재개발 공약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결국은 인구가 이렇게 줄어든 것이 김 후보께서 도시재생을 너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왜 또 이 재개발로 바뀌었는지 좀 설명을. 답변 시작해 주시죠. 우리 종로는 역사와 문화를 보존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은 도시재생을 하지 않으면 거기를 아파트를 10층, 20층 아파트를 질 수가 없잖아요. 이 지역에는 반드시 도시재생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북촌이나 서촌 지역은 도시재생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필요한 것이고요. 창신동 지역이 도시재생이 하다가 지금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 재개발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주민 의견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뉴타운을 하겠다고 했다가 해제했습니다. 해제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따라서 해제했습니다. 그럼 해제된 이후에 그 낙후된 도시를 그냥 방치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당장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을 안 하면은 주민들은 너무 힘들고 불편합니다. 당장 하수관이 다 무너졌는데 그냥 놔둘 겁니까? 문화공간이 없는데 놔둘 겁니까? 그래서 재생 추진했던 겁니다. 재생 추진에 만들었던 시설들은 앞으로 서로 주민들이 합의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해도 그 시설들은 그대로 보존하고 아파트 짓으면 됩니다. 전혀 낭비된 것도 없습니다. 실패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몰아치기입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도시재생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확히 알고 말씀하신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변환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도 함께 해야 되고요. 아파트도 함께. 네, 시간 경과했습니다.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배복주 후보께서 공약 발표를 해주시면 그에 대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 3분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복주입니다. 모든 주민이 존엄하고 나답게 살 수 있는 평등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종로 만들겠습니다.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진보사당 단일 후보 배복주가 해낼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민의 삶이 소중한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2022년에도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 주얼리 노동자들, 그리고 4대 보험조차도 가입되지 않는 창신동에 일하는 봉제 노동자들, 노동권부터 지키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안전한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평등 종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 디지털 성폭력 건절,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이란 이유로 모욕당하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건 이제 멈춰야 합니다. 제가 21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반드시 제도화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2030년까지 탈탄소 사회로 정의로운 녹색 전환 이뤄내겠습니다. 2030년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비중 50% 달성하고 미래 세대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종로는 허울 좋은 정치 1번지가 아닙니다. 시민의 삶이 1번지인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종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소상공인, 프리랜서 이들의 삶의 노동권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얼리나 봉제 등 도심 제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성홈 방범 서비스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 시의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의무화하면서 여성들에게 안전한 주거지를 보장하겠습니다.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턱없는 거리 만들어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탈시설 장애인 등 주거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로에는 지금 공공 매입주택이 한 채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 꼭 하겠습니다. 차 없는 인왕산로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에 생태계 보존을 하고 친환경 공무용 차량을 의무 도입해서 친환경 도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중심지 종로에는 문화예술 강사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이 법적인 지위가 보장받고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복주 후보께서 공약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 사용하시면 될 텐데 이제 이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재형 후보께서 개별 질문 시작을 해보실까요? 네, 후보님께서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종로를 만들겠다는 좋은 취지를 공약에 담으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종로 발전의 비전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종로에는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대다수 시민께서도 너무 살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로 주민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공약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종로 발전 비전에 관련돼서는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뭔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종로의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삶 자체가 존엄해야 되고 그 차별이 없어야지만 그때부터 사실 그것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의당에서 이번 대선 후보가 낸 우리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후보가 낸 그 신노동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여러 차별의 문제들이 해소가 돼야지만이 종로가 사실상 일할 수 있고 그리고 휴식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사실 종로가 사실 우리 사회 우리 도심에서는 서울에서는 중심가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과 개발을 계속하는 것보다 사실 안전과 그리고 휴식과 쉼이 있는 종로 그래서 세계 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여기에 종로 시민들이 인식이 이렇게 인권적이고 평등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더 많은 관광 사업도 방문자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 방문자들이 늘어났을 때 관광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공약이 종로의 발전 비전과 굉장히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이 유니버셜한 환경, 그러니까 종로의 유니버셜한 환경, 베리어 프리한 환경이 사실상 접근성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 다 사용하셨고요. 질문을 다음 시간에 한번 보충으로 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다음에 종로의 그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종로가 교육 1번지였고 많은 좋은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종로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종로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후보님께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이 교육 정책은 종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교육 정책에 가장 저가 국회의원으로서 만약 이 종로를 비롯해서 한국 사회 교육 정책을 생각한다면 일단 저는 입시제도 자체가 굉장히 좋은 교육 환경이라는 것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기조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입시 정책 자체가 사실 이미 교육 환경을 나쁘게 만든다. 그래서 경쟁 입시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종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명성 높은 그 학교들 교육 환경 자체가 사실 입시에 성공하는 학교가 아니라 좀 더 학생들이 저도 종로의 초중고를 다니신 그 학생들하고 좀 청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종로에 있는 학교는 사실 명문 학교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렇다면 어떤 교육을 받고 싶냐 오히려 그 당사자에게 물어봤을 때 사실 우리의 시민 교육, 민주 시민의 교육 그리고 평등 교육 이런 것들이 사실 교과 과정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학교에서 입시만이 아니라 뭔가 소통하고 공감하고 시민으로서의 주권자로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교육. 저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이 교육 1번지로 종로가 나가는데 시간은 경과됐습니다. 네. 자, 배복주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번에는 김영정 후보께서 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공약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창신동에서 일하는 봉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권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창신동 봉제 산업 자체가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봉제 산업 문제점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또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알고 아까 인구 감소 얘기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17만에서 14만으로 종로가 인구가 줄 때 가장 인구 수가 많이 준 곳이 창신 이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신 이동 같은 경우가 이제 창신동을 중심으로 해서 봉제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산업이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은 이주 노동자분들이 일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봉제 노동 자체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하향 산업인데 이거 자체를 제가 생각하는 비전은 봉제 산업 자체를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 자체가 조금 더 디지털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노동자 숙련공들이 좀 더 이후에 이 봉제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주역으로 좀 나서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최근에도 40년 봉제 노동 하신 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더 위축되고 힘든 상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좀 더 봉제 산업을 좀 주체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좀 대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시간이 남아 있네요. 네, 이제 다음 보충 질문 계속 이어가시죠. 예. 아까 사람들의 자꾸 인구가 줄는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 자연경관지구에 보면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규제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떻게 좀 풀어서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좀 인구가 좀 덜 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것을 정비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 또는 도시 활성화 계획 등 그래서 건폐율이나 또 높이 계획 재량권을 부여해서 자연경관지의 정주 환경을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게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배 후보님만이 가지고 계신 어떤 정책이 계신지 한번. 답변 시작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김영중 후보님이 내신 그 몇 가지 이제 개발권 양도제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신분당선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공약들이고 과제들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약이 되게 좋으시고 그리고 탄탄하게 오랫동안 구청 항장 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공약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저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첫 번째로는 주민들 의견을 좀 듣는 것. 주민들의 공론회장에서 주민들이 이 지금 개발과 관련된 공론회장을 여는 것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타진 이런 것이 좀 중요하다. 오히려 이런 공약들이 표를 사기 위한 어떤 역효과로 이제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신중하게 이런 공약들을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제 김영중 후보님 내신 공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은 17초 정도 남았는데 매듭 지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약을 듣고 상대 후보들의 질문을 개별 질문, 보충 질문 이렇게 두 차례씩 다 잘 들어봤습니다. 토론에 조금 적극성과 자율성을 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이 주도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이 될 텐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의 질문과 답변은 이때 가급적이면 1분 이내로 좀 해주시고요. 모든 후보에게 그러니까 두 분께 한 번 이상 질문하셔야 됩니다. 한 후보에게 몰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은 각 4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정 후보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을 해주시죠. 네. 최근 모 언론에서 저에 대해서 셀프 재개발 의혹이라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 선거가 시작되니까 악의적으로 짜집기를 해서 또 재탕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보는 언론사 배후에 누군가 그런 것을 유도하는 배우가 있는 거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나간 후에 우리 최재형 후보 페이스북에 그와 똑같은 음해성 그런 보도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저에 대한 음해성 고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혐의가 없음으로 결론난 바도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 대해서 형사 고소도 했습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우리 감사원장까지 지낸 법조인이 이런 기초적인 법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네거티브에 앞장서시는데 혹시 부끄럽지 않으시는지 아니면 법조인이 이런 행위를 하면 처벌이 어느 정도 되시나 잘 아실 텐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제가 알기로는 김 후보자님과 관련된 그 기사는 아마 작년 9월경에도 처음 나갔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는 제가 대선 경선 중이었기 때문에 그 기사를 그 당시에 제가 본 적도 없고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그 기사의 배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지나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사실은 김 후보자님보다는 그 이재명 그 대선 후보의 대장동 비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에 관해서 언급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이제 김 후보님이 알겠습니다. 그 충분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급을 근데 말씀하실 때 보면 내부 개발 정보를 활용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부 개발 정보를 저는 활용한 일이 없거든요. 이미 2005년도부터 그 지역은 재개발 지역은 다 알고 있는. 그러면 11년 후에 저희 회사에서 이걸 매입하게 됐는데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다음에 셀프 개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셀프 개발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렇게 개발해야 된다라고 그 지역도 포함하라고 공문까지 보내고 용역비까지 처음에 1억 5천이었는데 2억 5천을 추가해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런데도 이것은 전혀 무시하고 무조건 구청장이 셀프했다. 구청장이 다 정보를 내부 개발했다. 막 이렇게 그 기자들 하는 얘기를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인용을 하시면 이건 특히 선거철 아닙니까?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따 끝나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고발장, 제 평생 고소를 다 했어요. 이 고소를 다 했다는 게 평생 처음이에요. 기사를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했습니다. 이따 필요하다면 다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뭔지 정확히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셀프 개발에서 엄청난 이득이 있는 것 같이 막 엄청나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요. 이게 상업적인데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습니다. 건폐율이 60% 똑같으면 전혀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기사에 보면 엄청나게 상승했다. 몽땅 올렸다. 이렇게 용적률 건폐율 몽땅 올렸다. 이렇게 해놨어요. 대폭 상승. 이런 식으로 막 기사를 써놨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하니까 정말 저로서는 답답합니다. 제발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이런 부분은 생각이 이제 뭐 추후에 다시 그리고 밝혀질 여기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처분 결과 공직자 위반, 그다음에 뭐 뇌물수수, 공직자 윤리법 위반 전부 조사 다 했어요. 전부 혐의 없어요. 혐의 없어요. 이 검사님께서요.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언론의 그런 잘못된 행태를 그대로 따라서 하시는 건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뭐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최정희 후보께 두 번째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소위 태극기 부대 등의 강화문 광장 집회 시위로 인해서 종로 구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이 집회 소음은 기본이고 노상방뇨, 교통차단, 아이들 학생권 침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뭐 장사 못하는 건 두말할 것도. 네. 이 태극기 부대, 광화문 집회 네, 이대로 계속 방치해야 김 후보님 시간이 종료됐고요. 제가 아까 당부드린 대로 두 후보께 골고루 질문을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4분이기 때문에 4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잘 운영하시는 거 이것도 이제 유권자들께서 잘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진행 순서는 배복수 후보께서 주도하시면 될 텐데 보신 대로 이제 4분입니다. 네, 진행해 주십시오. 네, 최재형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제 또 런닝메이터니까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폐지 주장하시고 구조적 성차별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최재형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같은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여가부 폐지 문제는 이제 여가부가 그동안 기대했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여론의 반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 예, 이제 성차별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여성 인권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성의 참정권 문제, 그다음에 여성의 어떤 그 사회적 평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것이 좀 그 페미 논쟁이 되면서 좀 지나치게 어떤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불편한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구조적인 성차별은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법제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많이 균형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알겠습니다. 이제 어느 일부 지역에서의 그런 것들은 어느 사회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요약하면 어쨌든 여가부는 그 기능을 다했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고 그리고 구조적 성차별은 어느 정도 나아져서 많이 해소됐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지금 정치가 우리 사회의 이제 수치를 좀 보면 여성 노동자의 45%가 비정규직이고 OECD 국가 중에 유리천장 지수가 9년째 연속 꼴찌고 법관이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90%가 여성이고 그리고 공직자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여성 공직 임원 자체가 굉장히 수치가 낮고 또 국회의원 수도 굉장히 여성이 낮아요. 그게 주요한 우리 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적기 때문에 성차별은 구조화되어 있고 이런 구조화되어 있는 성차별이 젠더 폭력까지 이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대선 후보들이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런 그 증오 정치, 선동 정치가 너무 많습니다. 페미 논쟁에 페미를 검열하고 그리고 격렬한 페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 표를 몰기 위해서 증오 정치 하시는 거, 선동 정치 하시는 거 정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쁜 정치 우리 최재형 후보님, 윤석열 후보님과 함께 그만두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찢어버리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네.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했던 행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영정 후보님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정 후보님 민주당 이제 영원히 못 들어가시죠? 그래서 민주당 후소 소속으로 11년간 구청장 하셨는데 이렇게 민주당 이렇게 배신해도 되는 겁니까? 네, 답변할까요? 네. 민주당의 무곡전 결정을 저는 존중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종로를 땀 한 방울 흘려보지 않는 종로 사람들에게 종로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또 제대로 된 공약 하나 제대로 내놓지 않는 후보들에게 금배지만을 위해서 종로에 출마하는 악수와는
악순환은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출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당을 존중하지만 어쨌든 종로 구민을 위해서 출마하셨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인데 저는 종로 주민인데 저 종로 주민의 그런 뜻을 제가 준 적이 없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후보님 말씀을 잘 쭉 들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위장 후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 선거 운동원하고 같이 다니고 현수막도 나란히 달려 있고 동네에는 친민주당 후보라고 소문도 내고 다니신다고 하시는데 이재명 후보가 정권 재창출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김영종 후보 하시는 거 자기 우물에 침 뱉는 행위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민들 책임지지 않는 모습 크게 실망했습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에게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 이런 행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위성정당 반성하고 최근에 정치개혁하겠다고 발표했죠. 후보님 현재 행보는 민주당과 반대되는 행보입니다. 이제 민주당 위장 후보 그만하시면 어떠실까 생각합니다. 바로 잘 네. 예, 시간이 이제 경과됐기 때문에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을 가지신 후보께서 사용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재형 후보께서 이제 토론을 주도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4분 동안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후보님께 네, 묻겠습니다. 이제 평등한 종로를 이제 그 선거 그 모토로 이제 내세우셨는데요. 우선 이제 평등이라는 것이 여러 이제 쟁점이 있을 텐데 우선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종로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큰 쟁점들이 무엇인지 현재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종로 현안과 이 평등한 종로라는 후보님의 그 생각을 어떻게 접목시켜 갈 것인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면.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종로를 가만히 보면 빈부격차가 일단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창신동과 숭인동을 중심으로 한 이제 빈곤층이 있고 그리고 이제 평창 부암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부유층들이 있는데 이런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 또 평등의 가치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자원을 재분배하고 할 것이냐. 요게 일단 저의 1번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종로에는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장애인분들, 성소수자분들, 여성분들, 1인 가구, 또 학생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종로에서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법을 제정하는 것이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 차별금지법을 굉장히 국회에 갔을 때 주력해서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법, 줄이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평등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가치이긴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평등의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네. 이것이 굉장히 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이제 보수의 입장에서는 그 개인의 자유로운 창의와 그 이런 것들 충분히 개발해서 가치를 넓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사는 분들의 어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균일하게 뭐 평등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과연 평등의 수준은 누가 정하고 그것을 이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진보의 가치에서는 그렇죠. 보수의 가치는 이제 기존의 어쨌든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선민 의식으로 그러니까 이 소외된 자들을 보담는 그런 방식인데 진보의 가치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식이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분배가 새롭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다른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하시긴 좀 어려우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뭐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나오셨다니까 조국 사태 때 침묵했던 것이 가장 뼈아픈 오판이었다고 하는 심상정 그 대선 후보의 말씀 동의하신다면 또 어떤 점에서 오판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정치개혁을 하기 위한 정의당의 노력의 한 방식으로 이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침묵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이후에 저희가 우리 사회 청년 문제라든지 세습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안하면서 사과를 여러 차례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당에서는 이제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입장으로 여러 차례 이제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과거에 이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네. 피해자 호소인이라고 했던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 피해자는 피해자이지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정 후보께 있습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는 건데 이제 무소속으로 계속 남으시겠다는 건데 의정 활동은 사실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소속으로 앞으로 그러면은 과연 민주당이 끝까지 들어가지 않으실 것인지 그럼 무소속으로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전문직으로서 또 국회의원이 된다면 할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정책이 서로 동의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네.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당된 생각합니다. 그 4분의 시간이 모두 종료돼서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분께서 이렇게 각각 주도권을 갖고 4분씩 운영을 하셨고요. 상대방 후보의 답변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론을 어느덧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권자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테니까 1분씩 각 후보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배복주 후보부터 말씀을 시작해 주실까요? 네, 마무리 발언. 네, 마무리 발언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풀빵을 거내든 시다들의 고단한 삶은 2022년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10대 일을 시작해서 먼지 가득한 공장에서 선체로 밥을 먹으며 일해온 그들은 이제 50대가 되었습니다. 창신 숭인동의 봉제 노동자들입니다. 40년을 일한 누구보다 뛰어난 숙련공이지만 그들은 유령 노동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일감이 떨어져 소득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이들은 정부 지원금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소득을 증빙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감에 따라 돈을 주는 공임제도, 고착화된 장시간 저임금 노동 구조에 놓여 있지만 이들을 지켜줄 법도 기존 정치인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치를 바꿔 우리 삶을 바꿉시다. 언제나 미래의 시대 정신을 선택한 종로 주민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복주 후보의 마무리 발언에 이어서 이번에는 최재형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의원 그리고 구청장을 하면서 종로를 장악했던 지난 10년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땠습니까? 제가 이번에 종로에서 바닥을 뛰면서 종로 구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제는 종로가 새로 변화돼야 된다는 그러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그리고 대한민국이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길 여러분들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3월 9일 대한민국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나라, 미래를 향하여 발전하는 나라, 그리고 종로가 이제는 당당한 종로, 품격 있는 종로,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종로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네, 부탁드립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최재형 후보였고요. 이번에는 김영정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호 12번 김영종입니다. 저는 최재형 후보처럼 법 전문가도 아닙니다. 대통령 욕심이 있지도 않습니다. 배복주 후보처럼 폐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종로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확실히 잘 압니다. 왜냐하면 종로는 제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정도는 종로도 종로를 잘 아는 종로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종로를 위해서, 종로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종로 가족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는 종로를 위해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도시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네. 문화예술의 종로. 1분 경과해서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또 공약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며칠 뒤 3월 4일, 5일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더욱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와주신 후보자 세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